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그리고 청와대의 페이스북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열린 청와대, 소통하는 청와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25일 기준 총 16,723건의 청원이 게시되었고 총 58만 1,794명이 추천을 표시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원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청원에 참여한 숫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려면 지금 참여하기로 들어가서 4개의 SNS 중 어느 하나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 한 건 한 건을 다 청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 9월 25일 현재 58만 1,794건이 청원에 참여한 국민의 숫자와 동일하면서 청원 건수로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동영상으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으로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법률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것이 다른 국가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인 국가기관이 하고 있는 법 집행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문서로서 해야만 하는 것이죠.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청원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원법 제9조는 청원의 심사를 규정합니다. 제1항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이 경우에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혹은 청와대라고 하겠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3항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이제 이렇게 되면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와대 혹은 대통령 비서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원을 받은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은 혹은 이것을 담당하는 청와대는 그 처리 결과를 청원인 한 명 한 명 모든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4항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단 한 번 1회에 하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장이 그저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4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90일 이내에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더 시간이 걸리면 다시 60일을 연장해서 60일 범위 내에서 처리 예정 기한을 정해서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지한 이후에 다시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 결과를 또 통지해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청원의 처리 기관이 다름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이 청원법 제9조는 대통령이 이 구조를 그저 준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원을 받은 내용, 처리한 과정, 그리고 통지한 사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기록이 되어 남게 된다 하는 특별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항의 업무이고, 또 이 내용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사항의 기록물에 해당이 되므로 당연히 이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전 업무의 내용은 대통령 그 기록관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는지 혹은 또 일부 분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어떻든 이 모든 것은 첫째 대통령 기록으로서 다시 보존하는 업무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가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중요한 강력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해서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 의무를 진다. 또 국민에게는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2003 헌마 851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와 청와대 페이스북에서는 또 이렇게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을 내놨는데 그 부분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청원에 대해 30일간의 청원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의 수석,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비했습니다.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마음대로 원칙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원 기간을 30일간으로 정할 권한이 청와대에게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없죠.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들은 헌법과 법률에 복종해야 하는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헌법과 법률을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방금 소개한 그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고 청원법에도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청원을 받은 국가기관이 접수를 하면 심사를 해서 통지해야 할 헌법상,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방금 전에 그 헌법재판소가 밝힌 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가면은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국민청원의 요건이라고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보았을 때 틀린 말은 없죠. 이런 경우에 삭제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 게시판 관리 규칙이 아닙니다. 청원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청와대에서 밝힌 이 세 개의 항목은 한 가지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법률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청원의 불수리는 청원법 제5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욕설, 비속어를 사용했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청원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당연히 청원한 국민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불수리 처분, 청원 불수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 신청을 한 다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할 헌법재판소가 밝힌 내용은 바로 이러한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힌 내용입니다. 청구인은 청원 불수리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해서 이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청원법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국회와 같이 위임 규정을 둔 경우에는 더 국민이 이의 신청하기가 아주 쉽게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죠. 국회 청원심사 규칙 제6조에서는 이의 신청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국회 청원심사 규칙에 의해서 국회에 청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위임 조문에 의한
그 규칙을 제정하지도 않았고 해서 다른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의 신청을 할 방법이 만일 없다면, 그러니까 청원을 불수리한 처분에 대해서 국민이, 이의가 있는 국민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이유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침 이 사건은 조금 전에 본 사건은 구의헌마 132 사건인데 이것이 국회에 대한 것이어서 국회는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그 대통령 비서실을 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청원의 경우에는 이의 신청하는 절차가 아마도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지 못할 때에는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이 사례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그 청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그 사법정보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죠. 대법원 선고 2009도 6027 판결에 이렇게 대법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이 가지는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사를 전달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를 통하여 공적인 국가의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청원권은 대단히 법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큰 그러한 권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제한하여 국민의 청원권 행사가 위축되도록 법을 운용하는 것은 청원권의 기본 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없다. 청원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이와 같이 두텁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불수리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의 신청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9조의 2에서 이의 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제9조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90일 이내,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1회에 하나여 60일을 연장해서 연장하게 된다는 사전 통지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 기간이 지나고도 처리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혹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서 할 수 없거나 할 때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은 국민의 권리이니까 마냥 한없이 그 권리가 보장되는 것인가, 권리 행사가 보장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원을 한 국민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는 것을 청원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원법 제11조 모해의 금지라는 조문입니다.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이 모해라는 말은 한자로 해를 끼칠 의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런 모해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했을 때 벌칙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법 제13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이 무겁죠. 이렇게 청원을 하는 국민도 그 청원권이 중대한 만큼 청원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라고 하는 그 법 집행 과정에서 나온 청원의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 서버 해킹하는 충남 당진시 불법 흥신소를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은 수차에 걸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최순실 부정축제한 거 국고로 귀속시키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청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청원으로서 이렇게 접수를 해서 접수해서 게시해 놓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바로 청원법의 불수리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 전문 조직에 불과한 대한민국 부패한 경찰 조직의 개혁은 절실합니다. 이러한 청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청원법상의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그래서 불수리 사항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만일 앞에서 보았던 어떤 특정 업체가 범죄 행위를 한다 하고 청원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또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겠죠. 이 경우에는 바로 청원법 제11조 모해의 금지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받으면서 그 청원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청원은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만 받을 수 있고 그 내용은 그 국가기관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기관이 아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 놓았죠. 그래서 이러한 공시의 처분을 한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수많은 청원 그 사항 가운데 모해의 내용이라든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든지 하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때 그 범죄 구성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것을 전 국민에게 공개를 한 셈이 되어버리죠. 이 경우에 그 책임은 또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그 몇십만 건이라고 하는 그 국민청원으로 올라와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대통령이 업무집행으로서 한 처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는 대통령의 기록으로서 보존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실은 그것이 청원이 아니었다. 청원이 아니라 그냥 그 인기투표처럼 그러한 게시판 운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하는 일은 그런 소꿉장난이나 혹은 쉽게
이미 썼던 것을 쓱쓱 지워버리고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도저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했건 혹은 그런 뜻이 아니었건 상관없이 밖으로 표현된 바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국민청원이 진정한 청원이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의 적법한 그리고 진지한 법 집행이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의 보좌기관인 그 대통령 비서실, 여기에서는 이미 시작된 이 법적인 처분들, 이것을 합법적으로 그 마무리를 하고 그 뒤처리를 다 하고, 그래서 모든 청원에 참여한 모든 국민에게 법에 따른 통지 의무를 하고, 그리고 그 기록들을 전부 대통령의 기록으로 남겨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